엄마, 또 돈 때문에 싸우세요?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혹시 이런 말 듣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노후를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바로 돈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우리는 노후에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후에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혹은 우리의 품위를 지키고 싶어서 돈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노후의 불안이 오히려 경제적인 실수로 인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 부모님들이 노후에 가장 많이 저지르는 경제적 실수 3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피하고 오히려 현명하게 노후 자산을 지키고 행복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로 남는 것은 물론 우리 스스로도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지혜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현명한 노후를 위한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실수 묻지마 투자입니다. 옆집 김 여사님이 이걸로 돈 많이 벌었대. 이 말에 혹해서 투자하신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노후의 안정적인 수입을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너무 조급하게 그리고 충분한 정보 없이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주변 지인의 말만 믿고 검증되지 않은 곳에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날리는 안타까운 사례가 참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을 가지고 지인이 추천하는 고수익 보장 해외 투자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매달 높은 이자를 받는다며 한두 달은 좋아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분은 한순간에 모든 노후 자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바로 탐욕과 조급함 때문입니다. 노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한 번에 큰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덜컥 결정해버리는 거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에 쉽게 버는 돈은 없습니다. 특히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곳은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가구의 금융자산 중 원금 손실 위험이 높은 고위험 상품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그만큼 노후 자산 관리에 대한 교육과 관심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실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연령층의 금융 사기 피해액이 전체 연령층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 취약성과 함께 노후 자산에 대한 절박감이 맞물려 발생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모르는 것에 투자하지 마세요.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그 상품이 무엇인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내 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스스로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설명이 어렵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투자를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투자는 알아야 할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둘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다면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도 한 곳의 의견만 듣지 마시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비교해 보세요. 특히 전문가가 특정 상품을 강력하게 권유하면서 이 기회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분산 투자를 고려하세요.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곳에 나누어 투자해서 위험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예금과 함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나 펀드의 일부를 투자하는 식이죠. 넷째, 너무 늦지 않게 시작하세요. 젊을 때부터 조금씩 투자를 경험하고 경제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시작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공부하고 실천하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금융 교육 프로그램이나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액으로 시작해서 경험을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실수, 자녀에게 올인하는 과도한 지원입니다. 우리 아들, 딸 잘 되는 거 보는 게 내 기쁨이야.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정말 위대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지나쳐서 본인의 노후를 위협하는 수준의 경제적 지원으로 이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노후에 자녀의 결혼 자금이나 주택 구매 자금을 무리하게 대주다가 정작 본인들의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결국 자녀에게도 부담을 주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말에 평생 모은 돈의 절반 이상을 선뜻 내주신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자녀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는 생각에 뿌듯하셨겠죠. 하지만 몇 년 뒤 그 부모님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병원비가 필요하게 되자 정작 본인들의 생활비가 빠듯해진 겁니다. 결국 자녀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고 자녀는 자녀대로 죄책감과 부담감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이 자녀에게 오히려 큰 짐이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된 거죠.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의 자녀 학자금 및 주택 자금 지원이 노후, 빈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부모의 과도한 지원이 자녀의 독립을 늦추고 부모 자신은 물론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까지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셈입니다. 왜 이런 실수를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자녀에 대한 죄책감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 때문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해주지 못한 것이 많아서 미안해. 또는 내 자식은 나보다 더 잘 살아야 할 텐데. 하는 마음이 앞서는 거죠. 또한 자녀가 잘 되면 나중에 나에게도 보답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한몫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자칫 우리 부모님들의 노후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성인이 되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개척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면 자녀는 오히려 경제적 자립심을 키우기 어려워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와의 솔직한 대화가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재정 상태와 노후 계획을 자녀와 솔직하게 공유하세요. 엄마, 아빠도 노후 준비를 해야 해서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야. 라고 명확히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상황을 정확히 알면 오히려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 원칙을 세우고 지키세요. 자녀에게 지원을 하더라도 얼마까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자금은 일정 금액까지만 지원하고 주택 자금은 대출을 알아보는데 도움을 줄게. 와 같이 미리 정해두는 거죠. 이 원칙은 부모님의 노후 자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어선이 됩니다. 셋째, 자녀의 경제적 자립을 독려하세요.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용돈 관리, 저축의 중요성, 투자 방법 등 실질적인 경제,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녀에게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 스스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넷째, 부모님 자신의 노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자녀는 부모가 든든하게 노후를 보내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과 힘을 얻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면 자녀도 결국 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부모님 스스로의 노후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면 내 노후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세 번째 실수, 막연한 낙관주의와 노후 준비 미루기입니다. 에이, 어떻게든 되겠지.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으로 노후 준비를 미루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막상 실천에 옮기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특히 나는 괜찮을 거야라는 막연한 낙관주의나 아직 시간이 많다는 생각 때문에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은퇴 시기가 코앞에 닥치고 그때서야 후회하게 되는 거죠.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년 퇴직을 5년 앞둔 50대 후반의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워낙 건강했고 회사 생활도 순탄했기에 노후는 당연히 안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막연히 국민연금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갑작스러운 회사 사정으로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고 이후 재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본인의 노후 자금 규모를 정확히 계산해 보니 생각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미 시간은 흘렀고 짧은 시간 안에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심리적으로도 큰 좌절감을 겪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정보 부족입니다. 정확히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정보 없이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현재의 만족감입니다. 지금 당장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니 미래의 일을 굳이 걱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큽니다. 셋째, 시작의 두려움입니다. 노후 준비가 너무 거대하고 복잡하게 느껴져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40대 이상 중 노후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정확한 노후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매달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할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필요한 자금을 계산해보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과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둘째,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세요. 노후 준비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넣는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리의 마법을 믿으세요. 젊을 때부터 시작할수록 같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훨씬 더 큰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연금 상품을 적극 활용하세요. 국민연금 외에도 퇴직연금, 개인연금 같은 연금 상품은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원이 됩니다.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금융 전문가나 재무 설계사와 상담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노후 설계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건강관리, 취미생활, 사회 참여 등 비재무적인 노후 계획까지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은퇴 후에도 경제 상황은 계속 변합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정보를 습득하며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노후 설계 교육 프로그램이나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여 지식과 지혜를 쌓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노후에 부모님들이 꼭 피해야 할 3가지 경제적 실수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첫째는 묻지마 투자, 둘째는 자녀에게 올인하는 과도한 지원, 그리고 셋째는 막연한 낙관주의와 노후 준비 미루기였습니다. 이 3가지 실수는 모두 우리 부모님들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위협하고 심지어는 자녀에게까지 부담을 지우게 만들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실수들은 모두 알면 피할 수 있는 실수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현명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실천법을 제안합니다. 바로 내 노후 자산 현황표를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 예금, 투자 상품, 부동산 등과 부채 대출 등을 정확하게 기록해보고 매달 얼마의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생활비를 계산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노후에 예상되는 지출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달 생활비 200만 원, 경조사비 연 100만 원, 병원비 연 50만 원과 같이 말이죠. 이 현황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막연했던 노후가 훨씬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이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명확한 방향이 보일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명한 노후를 위한 가장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미래의 부모님들. 우리는 모두 행복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낼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조언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든든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에 꼭 필요한 건강관리와 여가 생활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